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물류나 공급망 분야에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요즘 ESG 경영, 그중에서도 특히 탄소 배출량 계산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본 자료에도 보니까 정말 많은 실무자분들이 그 엑셀 데이터 붙잡고 씨름하고 계시더라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엑셀 지옥에 빠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좀 풀어갈 실마리가 될 만한 거 두 가지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바로 글로벌 표준이죠. 글로벌 물류 배출량 위원회, 그러니까 GLEC. 네, GLEC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걸 또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GLEC API 기술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GLEC API 완벽 정리, 이 아티클을 저희가 좀 길잡이 삼아서요. 이 복잡한 분야를 좀 명확하게, 그리고 좀 실질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엑셀 지용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료에도 나왔지만 왜 유독 물류 분야 탄소 배출량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걸까요? 네. 그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물류라는 과정 자체가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 하나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소비자 손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트럭 한 번 타고 딱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은 공장에서 항구까지 트럭으로 가고 또 바다 건너갈 땐 배 타고 도착해서는 철도로 가거나 또다시 트럭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운송수단, 그러니까 복합 운송이죠.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이걸 거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각 단계마다 나오는 배출량을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걸 또 합쳐야 하는데 이걸 손으로 하려면 시간도 엄청 걸리고 또 중간에 하나 실수라도 하면 전체 데이터 신뢰도가 그냥 훅 떨어지기 쉬운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풀어보자 해서 나온 게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라는 국제 비영리 기구가 만든 GLEC 프레임워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물류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보고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표준이다. 이 점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럼 이게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정도의 권고 수준은 아닌 거죠? 뭔가 더 힘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권고가 아니고요. 2023년 3월에 제정된 국제 표준 ISO 14083, ISO 14083. 이 표준의 핵심 기반이 됐어요. 이 번호 ISO 14083. 이거는 앞으로 좀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GLEC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러면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따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의 글로벌 그린 파리티 액션 플랜이라던가 기업들한테 탄소 정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유명하죠. CDP, 그리고 온실가스 회계 처리 기준인 GHG 프로토콜하고도 완전히 호환이 됩니다. 즉, 이 기준으로 만든 보고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거 믿을 만한 방식으로 계산된 거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때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되니까요. 국제적인 신뢰도가 딱 확보된다는 거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복합 운송 문제 있잖아요. 여러 수단 쓰는 거. 그건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떻게 다루나요? 트럭 다루고 배 다루고 비행기 다 다를 텐데요, 계산법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GLEC 프레임워크는 그 복잡한 운송 과정을 아주 짧게 쪼개서 관리해요. 운송 사슬 요소라고 부르는데 Transport Chain Element, 줄여서 TCE 이 개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공장에서 독일 베를린 매장까지 상품을 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트럭 운송, 이게 TC 하나. 부산항에서 독일 함부르크항까지 컨테이너선 운송, 이게 또 다른 TC. 함부르크항에서 베를린 매장까지 철도 운송, 이것도 또 하나의 T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여정을 최소 단위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 TC마다 어떤 운송 수단을 썼는지, 또 그 수단의 특성은 뭔지, 이걸 분류하는 운송 운영 범주, 트랜스포트 오퍼레이션 캐테고리, TOC라는 개념도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이 바다로 가도 아주 큰 컨테이너선이랑 좀 작은 피더선은 배출량이 다르겠죠. 심지어 같은 트럭이라도 크기나 연식, 쓰는 연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런 세부적인 차이들을 TOC로 딱 구분해서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well to will, WTW 접근법을 쓴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차가 굴러갈 때 배기관에서 나오는 매연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차에 넣은 연료가 애초에 땅속에서 뽑혀서 정제되고 운송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나온 탄소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좀 더 넓게 전체적인 환경 영향을 보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친환경 연료나 전기 트럭 같은 대안을 평가할 때 단순히 운행 중 배출량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생애주기 관점에서 뭐가 진짜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할 근거를 주거든요. 와, 진짜 촘촘하게 설계됐네요. 그냥 운송거리랑 무게만 가지고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었군요. 혹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같은 것도 있나요? 이런 표준은 계속 발전해야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표준은 계속 현실을 반영해서 진화해야죠. GSESC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보니까 가장 최신 버전 3.1 버전이 2024년 10월에 발표됐더라고요. 항공, 해상, 내륙 수운, 물류 창고 같은 시설, 철도, 도로, 거의 모든 물류 영역에 걸쳐서 배출 계수, 이미션 팩터즈라고 하죠, 이게 업데이트됐습니다. 특히 좀 흥미로운 건 도로 화물 부분에서 중국의 실제 운송 환경을 반영한 그런 특화된 배출 계수가 추가됐다는 점이에요. 이건 GSESC 프레임워크가 그냥 이론적인 표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지역별 특수성까지 고려하면서 계속 정교해지고 있다는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네, 표준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무리 규칙이 명확해도 아까 말씀하신 그 복합 운송 사례처럼 계산할 단계, 그 TC가 막 수십 개가 되고 각 단계마다 적용할 기준, TOC나 WTW 같은 게 복잡하면 결국 계산 자체가 또 다른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이제 API 기술이 딱 등장하는 것 같네요. API가 정확히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표준이 일종의 레시피라면 API는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척척해주는 로봇 셰프 같은 역할이라고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API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기술적인 용어는 잠시 잊으셔도 좋고요. 핵심은 뭐냐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다리 또는 통역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GLEC API는 여러분 회사가 이미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물류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TMS죠? 운송관리 시스템, 또는 WMS 창고관리 시스템, 아니면 회사 전체 자원을 관리하는 ERP 이런 내부 시스템하고 GLEC 계산 엔진을 딱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글렉 GLEC라는 회사에서 이 GLEC API를 활용한 콘솔 서비스를 2025년 9월 5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이 API 기술이 가져오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속도하고 정확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단 1분 만에 그것도 99% 정확도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API가 여러분의 운송 데이터를 딱 받아서 그 복잡한 여정을 알아서 TCE 단위로 쫙 쪼개줘요. 그리고 각 단계에 맞는 최신 GLEC 프레임워크 3.0 기반의 방대한 배출 계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딱 적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서울에서 뉴욕까지 화물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API는 서울 출발지에서 부산항까지 트럭 운송, 부산항에서 LA항까지 컨테이너선 운송, LA항에서 뉴욕 도착지까지 철도 운송, 이런 구간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각 구간에 맞는 최적의 계산값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하려면 며칠 걸릴 수도 있는 일을 그냥 순식간에 처리하는 거죠. 와, 1분 만에 99% 정확도라. 이건 거의 실시간으로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데이터 입력은 어떻게 해요? 결국 사람이 하나하나 입력해야 한다면 거기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 API의 강점이죠. 기존에 쓰시던 TMS, WMS, ERP 시스템하고 GLEC API를 한번 쫙 연동을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새로운 운송건이 생기거나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으로 정보가 API 쪽으로 흘러가고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던 업무, 운송 데이터 입력 같은 거요. 그걸 그냥 그대로 하면 탄소 배출량은
뒤에서 알아서 실시간으로 착착 계산되고 있다는 거죠. 뭐 월말이나 분기말에 며칠 밤새 가면서 엑셀 붙들고 씨름하던 그런 풍경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평리해 보이긴 하네요. 근데 모든 회사가 뭐 자체 개발팀이 있거나 IT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런 API 도입하는데 기술적인 장벽은 없을까요? 중소기업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API 연동 이 말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세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IT 역량이 좀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표준화된 방식인 REST API를 이용해서 기존 시스템의 직접 기능을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뭐 POST, API V1, Calculate 이런 코드 예시가 나오잖아요. 개발자분들에게는 비교적 좀 익숙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제 코딩 지식이 없거나 IT 지원이 좀 부족한 중소기업 담당자분들을 위한 대안도 좀 흥미로운데요. 바로 클로우드 데스크톱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연동 작업 대신에요. 그냥 평소에 관리하시던 운송 데이터 엑셀 파일 있잖아요. 그걸 AI한테 그냥 업로드하고 마치 사람한테 부탁하듯이 이 엑셀 데이터 가지고 우리 회사 GLEC API 키 넣어서 탄소 배출량 계산해줘.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로 요청하면 AI가 중간에서 API랑 통신하면서 결과를 처리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벽을 AI를 통해서 상당히 낮춘 그런 접근 방식인 거죠. 물론 뭐 약간의 학습은 필요하겠지만 직접 코딩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 AI를 써서 기술 장벽을 낮춘다. 그 발상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근데 시중에도 탄소 배출량 계산해주는 다른 솔루션들이 좀 있지 않나요? 이 GLEC API만의 확실한 차별점, 뭐랄까, 이것 때문에 써야 한다 할 만한 강점은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요. GLEC API가 정말 100% 물류 산업에 딱 뿌리를 두고 특화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배출량을 계산하는 걸 넘어서 물류 현장의 그 복잡성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 운송, 멀티모델, 또 중간에 내리고 다시 싣는 환적, 트랜스시먼트, 창고 보관,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그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물류의 전체 프로세스 단계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다른 좀 범용적인 탄소 계산 솔루션들이 놓치기 쉬운 그런 물류만의 디테일을 잡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강점은 표준 준수랑 최신성 유지예요. GLEC API는 그 기반인 GLEC 프레임워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ISO 14083, ISO 14083 표준의 핵심이고 뭐 GHG 프로토콜이나 CDP 요구사항과도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배출 계수 같은 핵심 데이터 있잖아요. 이게 GLEC 본부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점이에요. 사용자가 막 일일이 새로운 규제나 바뀐 계산법 찾아서 시스템에 반영하고 할 필요 없이 API가 알아서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해준다는 거죠. 이건 규제 준수 측면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이점입니다. 정확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GLEC 프레임워크 기반의 방법론 자체가 이미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로부터 공식적인 인증,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또 자료에 언급된 뭐 룬이나 클라이마틱 같은 유사한 글로벌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도 98.5% 이상의 높은 정확도가 검증되었다고 하니까 신뢰성 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류에 딱 특화되어 있고 표준도 잘 지키고 업데이트도 자동으로 되고 정확도까지 검증됐다. 와, 확실히 강력한 기능들이네요.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이 이 GLEC 프레임워크 기반 API를 도입했을 때 얻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시간 절약이나 정확도 향상 말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이 청취자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마침 그 스마트 프레이트 센터에서 조사한 실제 도입 기업들의 성과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냥 좋아졌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우선 탄소 배출량 계산하고 보고하는 데 드는 월 평균 작업 시간이요. 무려 91%나 감소했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시간 걸리던 작업이 18시간으로 줄어드는 수준이라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월 200시간이 18시간으로요. 와, 거의 한 달 내내 하던 일이 이틀 만에 끝나는 거네요. 그럼 그 시간에 다른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도는 기존에 손으로 하던 방식이 평균 한 68% 수준이었다면 API 도입 후에는 98.5% 이상으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예뻐지는 걸 넘어서요. 잘못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리스크를 줄이고 또 대외적으로 공표화하는 ESG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고서 작성 시간 역시 평균 3일 걸리던 게 단 2시간으로 95%나 단축되었고요. 규제 준수율은 당연히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시간 절약, 정확도 향상, 보고 간소화, 규제 준수까지. 야,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한 그런 효과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평균 투자 회수 기간, ROI라고 하죠. 이게 불과 2.6개월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API 연동이나 서비스 이용의 비용이 좀 들 수 있지만 그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데 평균적으로 석 달이 채 안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이게 비용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건비 절감, 오류 수정 비용 감소, 또 잠재적인 규제 벌금 회피 이런 걸 통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ESG 투자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6개월 만에 투자 회수라 그건 진짜 놀라운데요. 어쩌면 ESG나 탄소 중립이 그냥 당위성을 넘어서 이제 경제성까지 갖추게 되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기술의 도입은 더 이상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도 간주하고 있듯이 글로벌 규제 환경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당장 2025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EU의 CBAM이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으로 물건 수출하려면 생산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만약 기준치를 넘으면 사실상 탄소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역시 상장 기업들한테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했고요.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인 K택소노미가 시행되면서 금융 지원 같은 거랑 연계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탄소 배출량 관리를 외면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GLEC API 같은 기술은 단순히 계산 업무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를 넘어서요. 기업이 글로벌 규제를 잘 준수하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정말 물류 및 공급망 분야의 뜨거운 감자죠. 탄소 배출량 계산 문제에 대해서 GLEC 프레임워크라는 글로벌 표준, 그리고 GLEC API라는 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엑셀 지옥에서 벗어나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또 나아가서 이걸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기술은 분명히 복잡한 계산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규제 준수를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쉽고 정확하게 얻어진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과연 단순히 보고용으로만 쓸 것인가 하는 점이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물류 운영 전략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노선별 또 운송수단별 배출량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협력사를 선정할 때 그들의 탄소 배출 관리 수준을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제품 포장재를 줄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바꾸는 결정, 심지어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운송 효율성을 고려하는 등 그 활용 범위는 정말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화두입니다. 네, 데이터를 통한 전략적 통찰과 혁신의 가능성까지 정말 생각해볼 만한 좋은 화두로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또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